정치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하고 정치권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과 관련된 증거조작 사건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관련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과연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때문에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뻥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김성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당 녹음 파일이 조작이라고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조작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선관위를 통해서 문준용 취업특혜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에 신청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짐을 계기로 해서 결정을 받음을 계기로 해서 마치 문준용 특혜 의혹 전체가 허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부메랑을 맞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국민의당이 녹음 파일을 위조해서 스모킹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발본색원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어지지 않았던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그 다음 휴직특혜 의혹, 그 다음 퇴직금 특혜 의혹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언제라도 적정한 시점에 반드시 국민 앞에 진상이 규명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전과 오범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관련해서 그 증거 조작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당이 지금 해산 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성과 거두고 올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얘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호프, 자유한국당의 스타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 참 스타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김용남 의원께서 계신데 스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스타는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 아, 연습생이 이 정도로 벌써 이렇게 명성이 난 그런 연습생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기획사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네.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라이징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기획사가 조금 더 이 스타 발굴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김용남 의원 같이 스타의 자질이 있으신 분 잘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에 정가 5범이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신정훈 전 의원이라고요. 예, 신정훈 전 의원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 730 보궐에 당선돼서 19대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때 신정훈 전 의원도 730 보궐에 같이 당선돼갖고 동기네요? 국회 동기입니다. 예. 동기들은 되게 친하다 그러던데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730 때 저희가 8명 우리 당에서 8명이 당선됐거든요. 네네. 그분들하고는 친한데 예. 신정훈 의원은 당시 이제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정훈 지금 비서관이죠. 1985년도 미 문화원 경거농성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근데 보통 이제 야당 출신들이 전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을 마치 무슨 훈장처럼 얘기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종원 비서관은 어떤 그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의 시국사범 전과보다는 뭐 음주운전, 네. 폭력, 상해, 네. 배임 그렇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과가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신정훈 비서관뿐만 아니라 같이 여성가족 비서관에 임명된 은수미 전 의원도 산업행 사건이라고 하죠. 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사건으로 투옥돼서 장기간 네. 복역한 그 전과가 있고요. 네. 글쎄 이게 건축법 산지관리법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신종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위반은 아마 나주시장 하면서 네네. 뭐 드라마 세트장을 거기다 지으라고 하면서 그걸 무단으로 아마 지은 모양입니다. 세트장을. 네. 근데 어찌 됐건 네.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건 네. 아니면 뭐 드라마 촬영에 협조를 하는 것이든 네. 정해진 절차는 적어도 지켜가면서 일을 그렇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말 요새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네. 인사도 그렇고 국정 운영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다 무슨 음모네 음모의 발목 잡기에 그렇죠. 예. 지금 황당합니다. 그 죄명 가운데 배임도 있는데 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5대 금지 원칙에 음주운전이나 배임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음주운전이나 배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범죄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5가지 금지사항을 정한 다음에 그런 분들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분은 음주운전도 걸려있죠. 배임도 걸려있죠. 이분 말고는 이 농업비서관 할 만한 분이 없나요? 아니 뭐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예. 많이 있겠죠. 근데 자기 진영 사람이 아니겠죠. 네. 뭐 할 수 있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자기 진영 안에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또 뭐 대선 때 기여도도 네. 좀 농공행상 차원에서 하는 차원에서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비서관으로 대거 들어갔어요. 요번에 그랬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전직 의원이고 지금 비서관으로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뭐 지역구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애완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정권 잡았다 싶어서 그냥 네. 이때다 하고 청와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예. 거기서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총선 때는 다 자기 지역구 찾아서 출마하는 경력 쌓기 같은 거네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뭐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소위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 출발할 때는 네. 30대 뭐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정말 경험 없고 준비가 안 된 자기 진영 사람들을 청와대에 무슨 수석도 시켜주고 뭐 네. 이런 고위직에 막 앉혀서 소위 경력을 쌓아주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엿한 대권 주자로 막 네.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자기 진영을 위한 인사, 네. 자기 사람 챙기기 이거는 뭐 노무현 정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면은 있죠. 분명히 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데 대해서 너무 인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사를 어떤 진영을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자기가 좀 편한 사람, 네. 자기의 말이 잘 통하고 아니면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용해서 쓰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신 386 인사 뭐 네. 이런 신조 뭐 아주 나이 지긋한 분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워낙 연세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운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네. 급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네. 그렇다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질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전과하는 사람을 중용해서야 안 되겠지만 네. 조금 젊은 세대를 위한 인사를 네.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정권 찾아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 새로 뽑는데 이분들이 당의 핵심을 맡으셔가지고 기획사 자유한국당 기획사 잘 좀 꾸리셔서 우리도 이제 멋진 김용남 의원님 같이 멋진 스타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점은 배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신정훈 전 의원은 원래 농림부 장관 후보자였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가가 오법이나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을 청와대에 농림비서관으로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네. 해야 되고 네.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순간에 바로 네. 자리에 갈 수 있는 비서관에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도 송영무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송영무 후보자가 뭐 신정은 비서관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개낀 도끼네요, 사실. 네네.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져 나와서 과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의혹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작극을 꾸몄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긴급 체포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로 보이는데 먼저 KBS 뉴스 보시면서 문준용 관련 의혹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아들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과 휴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순서인데요.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 후보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권재철 씨였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고용정보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문준용 씨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입니다. 위원회 간사는 문 씨가 미국 뉴욕에 있는 파슨스라는 디자인 학교 석사 과정에 합격했고 입학 연기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석사 과정 전 단계로 6개월간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태라는 말에 위원 전원이 휴직에 찬성합니다. 문 씨가 제출한 휴직 신청서의 학업 계획도 6개월 어학연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확보한 어학연수 증빙 서류엔 연수기간이 2008년 3월 3일부터 28일까지 단 4주로 돼 있습니다. 입사 1년차가 막 지난 직원이 4주짜리 연수계획으로 6개월의 휴직을 받아낸 겁니다. 1년차의 입학 이후로 휴직 관련 사례는 두 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문 씨는 4주 연수 후 퓨즈박스라는 미국 웹 디자인 회사의 인턴 사원으로 일했습니다. 학생 신분만 되면 이제 무급 인턴으로 일을 하는 거에는 이제 크게 지장이 없고 그게 나중에는 이력서나 이런 데는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 휴직 신청 당시 파슨스 입학이 연기돼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당시 6개월 어학과정에 등록을 하고 휴직 신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석사 과정에서 얻은 기술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장해 주기라고 일단 6개월 선 휴직은 휴직 당시 입학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파슨스에 문의한 결과 석사 과정의 연기는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3년 자서전에서 아들의 입학이 1년 연기돼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됩니다. 고용정보원 측은 회사 발전에 문 씨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휴직을 허가해줬지만 문 씨는 파슨스를 졸업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13개월 다닌 문 씨에게 유학 휴직 기간을 전부 포함시킨 37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휴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으며
파슨스로부터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방금 KBS 뉴스를 보신 대로 문준용 씨는 13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3년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중 취업 의혹도 있고 또 귀걸이를 붙인 증명사진으로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네. 문준용 고용정보원 취업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연치 않죠. 사실은 그 청년들이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에 네. 너무나도 쉽게 공공기관. 네. 그렇죠. 예, 공공기관에 예. 너무 쉽게 취업이 됐고 네. 취업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특혜를 네. 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고요.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큰 문제가 됐는데 네. 뭐 고용정보원장이 당시 취업 당시에 고용정보원장이 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발뺌을 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 그렇죠. 스모킹 건이 없었죠. 예. 그게 조금 아쉬웠죠. 근데 국민의당이 선거를 4일 앞두고 네. 5월 5일 날 일종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죠. 네. 그러니까 문준용의 파슨스 동기라는 사람의 목소리로 문준용이 아버지가 다 얘기해 놔서 그냥 뭐 어디 취업하게 됐다 뭐 이런 네네. 내용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나니까 그게 사실은 이유미라는 네. 국민의당 당원의 동생이 이제 마치 파슨스 동기인 것처럼 가정해서 녹음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네네. 소위 조작을 했다. 네. 이게 폭로가 됐고 국민의당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조작한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엄정하게 그거는 뭐 검찰이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 이유미 씨인가는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시받아서 했다라고 하니까 국민의당 또 내부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이 증거 조작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마치 문준용과 관계돼서 제기된 재반 의혹들이 마치 모두가 또 허위이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은 분명히 의혹을 살 만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네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뭐 사실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입사 지원서에 뭐 날짜를 변조한 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도 발뺌을 하는 상황이었고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그 친구라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죠. 그걸 보면서 야 역시 국민의당이나 하여튼 국민의당도 뿌리는 민주당인데 네, 그렇죠. 저쪽은 저런 거는 잘하는구나 속으로는 생각했는데 그게 네. 이제 조작인 게 밝혀진 거죠. 그렇다고 네.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이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은 뿌리가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대선을 앞두고 어떤 공작 정치의 다리는 확실히 그쪽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네. 1997년 대통령 선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당시 이해창 후보가 두 번 다 낙마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김대엽 사건이죠. 그렇죠. 네. 아들의 이제 병역 비리 의혹이었는데 네. 특히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2002년 대선을 앞두고는 1997년 대선 당시에 이해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병무청의 회의가 있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은폐하기 위한 회의한 자료다. 네.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조작된 테이프로 네. 밝혀졌어요. 근데 대선이 끝난 끝났죠. 이후에 예. 밝혀졌죠. 그리고 그때 대선이 이해창 노무현 후보 간에 아주 적은 표차로 사실은 그런 김대엽의 어떤 공작이 없었다면 그렇죠. 대선 결과가 뒤집혔을 수도 있을 만한 네. 표차로 끝났는데 네. 어쨌든 선거 지고 나서 네. 밝혀졌고 김대엽 혼자 소위 네. 뭐 총대 메고 그냥 잠깐 네. 징역 살다 오는 거로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 조작 사건은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계속 되겠죠. 왜냐하면 네. 김대엽은 자기가 조작을 해서 도와준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그 위로 안 치고 올라가고 그냥 김대엽이 책임지고 말았고 지금은
이유미가 조작했는데 네. 상대편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때는 상황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완전히 상황이 틀리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뭐 이유미 당원 위에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 네. 그 윗선까지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급하니까 이제 그런 짓까지 했겠죠. 해서는 안 될 예. 짓인데. 근데 그거는 그만큼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서 정말 뭐랄까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보니까 네, 네. 과욕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요번에 국민의당이 증거를 위조한 것을 결코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 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당이나 그리고 민주당은 한 뿌리고 과거 우리 이해창 총재 대통령 출마할 당시에 김대엽을 상징으로 하는 아들들 병역비리 의혹들이 결국은 거짓된 증거와 의혹 제기로 인해서 사실은 승부가 바뀌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전통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문준용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특검법도 발의해 놓은 상태고 또 국민의당에서도 이번에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특검하자 이것도 같이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검찰 인사를 불법적으로 일부 하고 있죠. 네네. 뭐 아시겠지만 검사장들이 뭐 옷을 벗고 나가고 뭐 그리고 사실은 자기 연수원 동기에 비해서 뭐 껑충 뛰어서 네. 서울중앙검사장이 된 분도 있고 근데 그게 완벽하게 검찰청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인사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장관과 총장이 다 공석인 상황이에요. 네네. 그건 뭐 차관하고 차장이 대행했다고 주장을 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 검찰 인사위원회를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는 명백히 안 열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 외에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검찰 인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열도록 돼 있는데 그걸 명백히 네네. 안 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불법적인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그 전부터 특검을 해왔잖아요. 네네. 그게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네. 매번 뭐 특검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민의당의 증거 조작 네네.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게 네네. 맡겨서 하자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도 당연하고 네. 과거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보다는 훨씬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동의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보면 아나부인이에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인사권을 통해서 이미 검찰을 장악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은 요번에 이런 거짓 증거로 사실상 뭐 전부 다 근거 없는 거로 밝혀졌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서 오히려 국민의당 이 증거 위조 의혹 윗선까지 하는 이 수사를 검찰이 하게 하고 그럼 검찰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이 뭐 사실상 와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국민의당에 있는 특히 민주당 호남 출신의 우리 국회의원들 다수가 차제에 국민의당에서 나와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위한 대의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에 합당하면 이제 과반수 정당이 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또 공교롭게 이번 그 국민의당의 증거 조작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안철수 후보 직계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유미 당원도 카이스트에 안철수 후보가 당시 교수로 있을 때 이제 사제지간이고 네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안철수 후보가 직접 영입한 사람이고 네네. 그 윗선에 또 뭐 누가 관련자가 있을지는 수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뭐 직계 라인에서 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의 큰 두 덩어리니까 네. 안철수계하고 네. 민주당 탈당파 네. 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지금 민주당이 120석을 갖고 있는데 네.
39석인 국민의당을 이제 소위 흡수 통합하려는 네. 뭐 시도가 있을 것이고 네. 이번 사건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네. 정계 개편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네. 또 의혹 내지는 뭐 네. 염려도 됩니다. 결국은 검찰을 활용한 정계 개편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이고, 현실화되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찰 인사를 이렇게 서둘러서 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불법적으로. 네. 요 진행 사항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정부 여당의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번에 뭐 하도 뭐 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또 미국과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세상이 시끄럽고 이런 와중에서 뭔가 또 새롭게 오는 일주일 동안 7분 하는데 또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뭐 교육부 장관 너무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또 협조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뭔가 이거를 적절한 시기에 음모론적으로 터뜨렸다. 이런 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뭐 국민의당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으니까 팩트는 팩트겠죠. 그러니까 네. 증거 조작을 한 거는 사실인데 네. 그거를 공식화하는 단계. 그러니까 네. 그 증거 조작한 이유미 당원을 네. 긴급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는 타이밍은 아주 절묘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비리 트리오라고 부르는 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오늘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업 노동부 장관 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이번 주 네. 시작하는 때에 맞춰서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수사가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 타이밍 조절이야 뭐 아시겠지만 수사하는 사람이 네.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들겠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과연 국민의당 관련자가 누가 있는지 수사가 어떻게 가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쏟아질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그것도 뭐 국민들 그냥 관심에 벗어나서 휙 지나가 버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글쎄, 근데 지금 뭐 언론이 어떠한 비중으로 어떠한 순서로 다뤄주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사들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칼자루는 네. 이제 막 집권해서 집권 초기인 문재인 정부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그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하시면서 논평을 하나 냈는데, 자, 이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뭐 빠른 시일 내에 잡힌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뭐 국빈 방문이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게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국방부 보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2년까지 환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2015년 이후로 좀 늦췄고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네. 뭐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지금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저는 해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자주국방 얘기를 합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나토군 소속이죠. 네. 그리고 나토군의 총사령관은 미군 사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미국의 속국인가요?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이 됐던 과거의 소련, 지금 러시아가 됐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세계가, 자유서방국가가 연대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한미동맹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뭐 무조건 자주라는 말 뒤에는 사실은 반미라는 그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만 한국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반미라고 직접적으로 외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자주로 애둘러서 지금 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 조건 문제를 꺼낸다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 내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주장을 한다든지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을 참여해서 의견 듣는 이런 과정들을 집어넣어서 뭐 1년 안에 끝나는 거는 하세월일 것 같은데요, 벌써. 그리고 일단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업부지가 네. 그러니까 10만 평, 33평방미터 이상 넘질 않기 때문에 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내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어떤 갈등을 만들어낸다면 네.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한미 관계가 최악이라고 했는데 네. 그때보다도 더 심한 갈등 내지는 어떤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나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죠.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 경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미 동맹에 금을 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시위가 있었습니다. 한 6천여 명 모였는데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했던 그런 단체를 포함해 수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외쳤던 이야기는 바로 사드 배치 반대이고 사드 가면 평화 온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드가 배치된 그 성주죠. 성주에는 미군 차량이 드나드는데 민간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자연스럽게 절차에 지금 포함을 시켰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미군 차량을 지금 세워서 검문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평가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친 후에 사드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 세력이 과연 사드 배치 일반 환경평가 끝나고 나면 동의해 줄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그 세력 간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님 모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샛별 스타 우리 김용남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없나요? 아니 뭐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예. 많이 있겠죠. 근데 자기 진영 사람이 아니겠죠. 네. 뭐 할 수 있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자기 진영 안에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또 뭐 대선 때 기여도도 네. 좀 농공행상 차원에서 하는 차원에서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전직 국회의원들이 비서관으로 대거 들어갔어요. 요번에 그랬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전직 의원이고 지금 비서관으로 들어간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음 총선에 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네. 뭐 지역구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애완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정권 잡았다 싶어서 그냥 네. 이때다 하고 청와대로 우르르 몰려가고 예. 거기서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총선 때는 다 자기 지역구 찾아서 출마하는 경력 쌓기 같은 거네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 뭐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소위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뭐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 출발할 때는 네. 30대 뭐 중후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정말 경험 없고 준비가 안 된 자기 진영 사람들을 청와대에 무슨 수석도 시켜주고 뭐 네. 이런 고위직에 막 앉혀서 소위 경력을 쌓아주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 어엿한 대권 주자로 막 네.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시 자기 진영을 위한 인사, 네. 자기 사람 챙기기 이거는 뭐
노무현 정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면은 있죠. 분명히 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데 대해서 너무 인색했거든요. 네. 그리고 인사를 어떤 진영을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자기가 좀 편한 사람, 네. 자기의 말이 잘 통하고 아니면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중용해서 쓰다 보니까 네. 심지어는 이제 신 386 인사 뭐 네. 이런 신조 뭐 네. 그 이후에 근데 보통 이제 야당 출신들이 전과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을 마치 무슨 훈장처럼 얘기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종원 비서관은 어떤 그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의 시국사범 전과보다는 뭐 음주운전, 네. 폭력, 상해, 네. 배임 그렇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자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과가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신정훈 비서관뿐만 아니라 같이 여성가족 비서관에 임명된 은수미 전 의원도 산업행 사건이라고 하죠. 네.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사건으로 투옥돼서 장기간 네. 복역한 그 전과가 있고요. 네. 글쎄 이게 건축법 산지관리법 위반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뭐 신정훈 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위반은 아마 나주시장 하면서 네네. 뭐 드라마 세트장을 거기다 지으라고 하면서 그걸 무단으로 아마 지은 모양입니다. 네. 세트장을. 네. 근데 어찌 됐건 네. 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건 네. 아니면 뭐 드라마 촬영에 협조를 하는 것이든 네. 정해진 절차는 적어도 지켜가면서 일을 그렇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면 정말 요새 유행어가 됐잖아요. 네. 뭡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롬에 쓰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네. 인사도 그렇고 국정 운영도 그렇고 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다 무슨 음모네 음모의 발목 잡기에 그렇죠. 예. 좀 지금 황당합니다. 그 죄명 가운데 배임도 있는데 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5대 금지 원칙에 음주운전이나 배임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음주운전이나 배임,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범죄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5가지 금지사항을 정한 다음에 그런 분들은 고위공직자로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지금 이분은 음주운전도 걸려있죠. 배임도 걸려있죠. 이분 말고는 이 농업비서관 할 만한 분이 아주 나이 지긋한 분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워낙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운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급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렇다고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질도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전과 많은 사람을 중용해서야 안 되겠지만 조금 젊은 세대를 위한 인사를 준비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다시 정권 찾아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 새로 뽑는데 이분들이 당의 핵심을 맡으셔가지고 기획사 자유한국당 기획사 잘 좀 꾸리셔서 우리도 이제 멋진 김용남 의원님 같이 멋진 스타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그런 점은 배워야 될 것 같고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신정훈 전 의원은 원래 농림부 장관 후보자였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가가 오법이나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농림부 장관으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을 청와대에 농림비서관으로 이렇게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네. 해야 되고 네.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사회적인 어떤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순간에 바로 네. 자리에 갈 수 있는 비서관에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도
송영무 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송영무 후보자가 뭐 신정은 비서관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개낀 도끼네요, 사실. 네네.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새롭게 불거져 나와서 과연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이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의혹을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정치가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하고 정치권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과 관련된 증거조작 사건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관련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과연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의당의 증거조작 때문에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뻥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제 김성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당 녹음 파일이 조작이라고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 자체가 조작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선관위를 통해서 문준용 취업특혜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공기업에 신청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짐을 계기로 해서 결정을 받음을 계기로 해서 마치 문준용 특혜 의혹 전체가 허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부메랑을 맞은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국민의당이 녹음 파일을 위조해서 스모킹 건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점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발본색원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어지지 않았던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그 다음 휴직특혜 의혹, 그 다음 퇴직금 특혜 의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언제라도 적정한 시점에 반드시 국민 앞에 진상이 규명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금 3명의 장관 후보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전과 오범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관으로 임명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관련해서 그 증거 조작이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당이 지금 해산 위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제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성과 거두고 올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얘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호프, 자유한국당의 스타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 참 스타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고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김용남 의원께서 계신데 스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스타는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 연습생이 이 정도로 벌써 이렇게 명성이 난 그런 연습생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기획사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제 네.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라이징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기획사가 조금 더 이 스타 발굴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김용남 의원 같이 스타의 자질이 있으신 분 잘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에 정가 5범이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신정훈 전 의원이라고요. 예, 신정훈 전 의원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4년 730 보궐에 당선돼서 19대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때
신정훈 전 의원도 730 보궐에 같이 당선돼갖고 동기네요. 국회 동기입니다. 예. 동기들은 되게 친하다 그러던데 비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730 때 저희가 8명, 우리 당에서 8명이 당선됐거든요. 네네. 그분들하고는 친한데 예. 신정훈 의원은 당시 이제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신정훈 지금 비서관이죠. 1985년도 미 문화원 네. 경건농성 사건으로 시작해서